하이, 녹색 수염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제품 설계 검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원형 구멍이 있는 판인데요. 가로가 300mm, 세로가 100mm, 두께가 10mm인 사각판에 중앙에 직경이 40mm인 구멍이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알루미늄이고요. 하중 조건은 오른쪽 끝단에 인장하중 300kN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왼쪽 끝단에는 고정 경계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델을 솔리드웍스를 통해서 지금 모델링을 해 놓은 건데요.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때는 모델링은 여기 피처 탭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요. 시뮬레이션은 여기 시뮬레이션 탭이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탭에서 새 스터디를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어떠한 해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정적 해석입니다. 정적 해석에 대한 이름을 넣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적 해석 1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이라는 얘기는 스태틱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힘이 가해질 때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해석에 OK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연결이라고 해서 어셈블리가 되면 부품과 부품이 서로 연결되는 걸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속이 있죠.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경계 조건이 구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해석을 수행할 때는 이 순서대로 쭉 이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우선 현재로서는 재질이 지정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재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적용을 누르면 맨 위에 강이라는 것이 뜹니다. 스틸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스틸 계열에 대한 여러 가지 재질에 대한 정보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알루미늄을 할 거니까요. 알루미늄 합금 얘를 클릭을 하고 알루미늄의 6061 합금을 쓸 거니까요. 쭉 내려보시면 6061 합금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보면요. 모델 유형이 선형, 등방성, 탄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형이라는 얘기는 얘가 재료가 변형을 일으키면서도 재료의 특성들이 선형적으로 만들어진다, 선형적으로 정의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방성이라는 얘기는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가로 방향의 성질과 세로 방향의 성질이 모두 같다라는 것을 등방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르면 이방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스프링과 같은 그런 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여기 메가파스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를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메가파스칼 단위를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루미늄 6061 합금에 대한 여기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머터리얼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료역학이나 기계 설계 시간에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죠.
탄성계수가 있고요. 포화송비, 그리고 전단계수, 질량밀도, 그리고 인장강도, 압축강도, 그리고 항복강도. 여기까지가 이제 기계적인 특성들 중에 응력에 관련된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열 팽창계수, 그리고 열 전도율, 비열. 이런 것들이 재료의 특성, 재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책이나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빨간색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할 때 기준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구별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것이 항복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적용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재료가 6061 합금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연결은 이게 하나의 단품이기 때문에 연결이라는 것은 정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이 구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에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뜹니다. 그래서 고정 지오메트리, 롤러, 고정 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적용할 거는 고정 지오메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고정 지오메트리는 여기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 파란색, 녹색 면에 변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네. 그리고 롤러 같은 경우에는요, 그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의 변이는 없고 그 면의 평행한 방향으로의 변이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경계 조건이 되겠고요. 고정 힌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핀으로 구속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전은 가능하지만 다른 방향, 반경 방향으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할 것은 고정 지오메트리가 되겠죠. 그리고 고정 지오메트리를 적용할 이쪽 면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와 같이 고정 지오메트리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선택을 할 때 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서리가 선택이 되겠죠. 그러지 말고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OK를 하시면 이제 고정 경계 조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외부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하중도 이제 하중으로 적용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중이 있고 토크가 있겠죠. 토크는 이제 회전력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작용하는 거는 이 면의 수직한 방향에 힘이 되니까 면을 선택을 하고요. 면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방향이 수직된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IPS로 되어 있나요? 단위가. 이 단위를 우리 SI 단위로 바꾸시면 뉴턴이 됩니다. 아까 정의된 대로 이게 30kN이니까요. 30을 하시고 공이 3개가 붙겠죠. 그래서 OK 하시면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이 모두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메쉬 작성과 메쉬와 실행이 있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알아보기 위해서 메쉬 작성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메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제품을 작은 요소들로 나누겠다라는 거여서 그 요소를 거칠게 나눌 건지 아니면 세밀하게 나눌 건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주어진 값을 주도록 하죠.
그러면 메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해석을 실행해야 되겠죠? 해석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해석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응력값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응력값이 현재는 PSI 단위네요. 이 PSI 단위를 좀 바꿔볼까요? 정의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단위가 PSI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메가파스칼로 바꿔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맨 밑에는 항복응력이 나타납니다. 항복응력은 아까 보셨지만 55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응력값은 여기 최소치하고 최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치는 요 가운데 구멍에 한 45도 되는 부분에 나타나고요. 최대치는 90도 되는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이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변이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변이의 최대 변이는 얼마냐면 역시 인치 단위로 나타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정의 편집에 가보시면 단위가 있죠. 요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OK를 하시면 밀리미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 변이가 얼마예요? 14mm가 15mm네요. 그래서 변이가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률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 예제에 대한 응력 해석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후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 클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바이.